교과서 74쪽입니다. 바로 인적 지적 교류의 증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려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불경을 구하려고 빈번하게 왕래를 하면서 각국 간의 이제 인적 지적 교류가 활발해졌죠. 자, 절은 국적을 초월한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이 교류하는 장소이자 지식을 전파하는 중심지죠. 그리고 승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 국제인이었죠. 바로 이제 당시에 가장 지식인이자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 바로 승려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자, 각 나라의 시기별 대표적인 스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아시아를 왔다 갔다 했던, 자, 국제인, 세계인,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세계로 볼 때 세계인이었던 승려들의 활동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뭐 이곳저곳에다가 막 써놨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그 당나라, 중국 불교 황금기죠. 당나라를 대표하는 현장법사 7세기 사람입니다.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을 기행문을 썼죠. 앞에서 벌써 몇 번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64m짜리 벽돌탑을 뭐라고 부르죠? 자, 대안탑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해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신라의 스님이죠. 바로 8세기에 활약했던 스님인데, 자, 인도의 다섯 천축국,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다섯 천축국을 왕래하고 쓴 기행문이다.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 바로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이 된 세계 3대 인도 기행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당나라의 감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8세기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스님인데, 여러분들 이 일본에서 이 감진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스님을 이제 모시고 싶어서 계속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감진도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불교 문화를 전파해주고 싶었는데, 5번이나 일본 도항에 실패를 합니다. 5번이나 그 일본 도항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때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일본 도항에 실패하고 나중에 눈까지 멀어요. 그 눈까지 먼 상태에서 6번째 도항에 성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이제 계율과 불교를 이제 전파하고, 결국 이제 일본 율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의 이제 시조가 된 분이 일본 스님이 아니라 당나라의 스님 감진, 바로 8세기. 바로 그 나라 시대의 그 쇼무차랑이 세운 도다이사에서 이제 이 감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감진 이 도쇼다이사라고 하는 일본의 절에 감진의 목조상이 있는데, 바로 눈을 이제 감고 있죠. 눈을 감진이죠. 눈을 감진. 자, 그리고 신라의 의상대사, 일본의 엔닌 등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당에 유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 이제 화엄종을 이제 개창을 하고, 원희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음신앙을 내세워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기도 했었고, 요 일본의 이제 엔닌이라고 하는 스님은 9세기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8세기 나라 시대, 9세기부터는 헤이안 시대인데, 나라 헤이안 시대에는 당나라의 견당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엔닌이 견당사의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견당사는 이제 중지되고, 이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길이 막막했는데, 당시 당나라와 신라와 일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한 통일신라 사람 장보고가 있는 거죠. 그 장보고가 바로 산둥반도 문등현 적산촌에다 세운 절이 바로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인데, 그 장보고의 도움으로 이 엔닌이라고 하는 헤이안 시대의 스님이 법화원에 머물다가 결국 이제 장보고의 선박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엔닌이 쓴 책 이름이 바로 입당구법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구법순례행기 곳곳에 장보고님 사랑해요, 장보고님 고마워요라고 하는 장보고를 사모하는 그런 글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9세기 엔닌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직직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닌
바로 그 산둥반도 롱청시에 있는 그 법화원의 장보고 기념관 안에 있는 엔닌 스님의 그림이죠. 여기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일본말로 엔닌이라고 읽는 건데 굉장히 잘생겼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 교과서용 사진이 아닙니다. 직직사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바로 그 산둥반도 끝자락에 있는 그 웨이하이시의 그 롱청시라고 하는 부속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꼭대기에 바로 이제 적산명신이라고 해서 장보고를 형상화한 적산명신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적산명신. 그 적산명신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서해, 중국으로 치면 동해바다를 이렇게 잠재우는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장보고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법화원 유지라고 해서 장보고가 이제 이 세운 절 법화원이 이제 이 중국 산둥반도에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장보고 동상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동상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 장보고 기념관 안에 이렇게 엔닌이 법화원에 이제 머물러서 장보고의 선박을 이용해서 돌아가서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곳곳에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9세기의 승려의 모습, 엔닌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장보고는 당나라에서도 활동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라로 건너와서 흥덕왕에게 군사 1만 명을 받아서 전남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만들었죠. 이 청해진 유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뒤에 보이는 이 섬이 바로 이제 청해진 유적지고요. 들어가는 이제 이 데크가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이 사진을 좀 찍었었고, 지금 이제 이 앞에 장보고 기념관에 청해진의 이 뭡니까 이 모형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장보고 기념관의 이제 모습이고요. 같이 갔던 선생님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과 신라와 발해를 정말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했던 이 장보고가 탔던 무역선을 축소해서 이렇게 복원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장보고의 어떤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 애니슨 입당구법 순례행기의 모사품이 여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엔닌이고요. 평소에 받들어 모시지 못했으나 오랫동안 고결한 풍모를 들었습니다. 엎드려 우러러 흠모함이 더해갑니다. 청해진 대사의 어진 덕을 삼가 우러러 볼 따름입니다. 바로 엔닌슨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요.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일기의 원효, 의상, 해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의 선종을 전파했던 도의선사.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해자, 일본의 불교 교리를 전파했고, 초토쿠 태자 스승이 됐었고, 아까 그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한 담징. 신라 거칠부의 스승이 되었던 고구려 해량. 그리고 이 당나라 현장법사의 제자가 의정입니다. 역시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남해기 균해 법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역시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대한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환탑을 만들었고요. 요 의정과 함께 이 베트남을 여행 갔던 의정과 함께 인도를 여행 갔던 다이캉당이라고 하는 베트남 승려가 있었고, 현장법사로부터 계율을 전수받았고 당나라 장안에서 고승으로 추앙받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와 그곳에 머문 엔닌 네모치고 별표를 꼭 해놓고 이 내용을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마지막입니다. 75쪽에 자, 국경을 초월하여 불법을 전한 구법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선생님이 중요 표시를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강승회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동그라미 치고, 베트남에서 많은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다. 이분이 이제 이 중앙아시아 사람입니다. 위초고 삼국 시대의 그 오나라 있죠. 오나라의 군주가 선권이죠. 선권을 불교를 믿게 했다. 불교에 귀의시켰다. 이게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인 강승회. 그리고 이제 동진의 대표적인 스님은 법현. 인도를 순례했고 불국기를 저술했다. 자, 감진 아까 설명했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일본인들에게 계율을 전파함으로써 일본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해초. 해초하면 뭡니까? 왕호 천축 국전이죠.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한 판에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3세기, 오나라니까 위초고 삼국시대죠. 삼국시대니까 몇 세기? 3세기죠. 중앙아시아 출신의 강승회가 5의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켰다. 자, 4세기. 자, 여러분들 4세기는 4416, 5호 16국 시대죠. 그 5호의 침략을 받아서 진이 건강으로 수도를 옮겨서 동진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진은 4세기죠. 법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인도를 순례하고 불국기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리고 이제 5세기에 그 남인도 출신의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선종을 창시를 해요. 참선과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불교를 창시한 게 바로 달마대사고, 이 달마대사가 그 남중국에서 바로 그 유명한 무술 유명한 사찰을 세우는데 그 사찰이 바로 그 유명한 샤오린스 소림사죠. 소림사 선종불교. 그래서 이제 이 선종불교가 바로 9세기 이 신라의 도의선사가 당나라 유학 같은 도의선사가 선종을 도입해서 이 9세기 이제 신라 말에 신라에서도 선종불교가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조에서는 유목민족 군주 출신들이 바로 이제 이 불교를 적극 보호하고 장려해서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세웠는데 바로 북이 시대부터 만들어진 윈강, 그다음에 룽먼 석굴사원이 있더라. 그다음에 7세기 당나라 중국 불교계를 이끌었던 중국의 어떤 황금 불교기를 맞이했던 바로 현장 법사, 인도를 순례하고 대당 서역기를 쓰고 대한탑을 만들었고, 이 제자가 이제 의정이고 역시 인도를 순례했죠. 자, 8세기입니다. 8세기 이제 당나라 감진, 일본의 개요를 전파했다. 눈을 감았다 그랬죠. 눈을 멀었다 그랬죠. 눈이 멀었다 그랬고,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3세기에서 5세기 한국의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했었고, 고구려의 해자라고 하는 스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고, 6세기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사람이니까 담징, 일본의 불교와 미술을 전파했다. 그 호류사가 607년 건립됐으니까 바로 그 7세기 초. 그 다음에 신라 원효, 그 불교 교리를 집대성했고, 당과 일본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의상, 동시대 사람이죠. 그 다음에 8세기 해초, 왕호 천추국전이죠. 그 다음에 9세기의 도의선사 순종을 도입했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7세기 한국식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8세기에는 천황의 사찰인 곡구분사가 건립되는데, 바로 대표적인 곡구분사가 쇼무천황에 세운 도다이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9세기에 바로 요 헤이안 시대의 승려인 앤닌, 당나라 유학 갔었고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고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 판을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